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말이죠. 67세 김영호님은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산책을 하셨어요. 가슴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단지 속이 좀 더부룩하다고 느꼈을 뿐이죠. 소화제 한 알 드시고 일을 하시다가 저녁 6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혈관이 95% 막혀 있었어요. 가슴 통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20년째 응급심혈관 상황을 연구해온 박사 강아름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환자분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가슴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심근경색 증상은 70%가 틀렸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건 영화 속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체한 것처럼, 어깨가 결린 것처럼, 심지어 이가 아픈 것처럼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나타나고 2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돌이킬 수 없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그걸 심장 신호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이상한 신호를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구독 버튼 보이시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만 다룹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꼭 봐야 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어깨가 결릴 때, 그게 정말 소화불량인지 근육통인지 아니면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요즘 식은땀 자주 나시나요? 이유 없이 숨이 차신 적 있으세요?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깬 적은요? 지금 당장 이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심장 상태를 알려주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정미자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미자님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는데 속이 답답했대요. 창문을 열고 물을 마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체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누우려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참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정미자님은 달랐어요. 다행히 제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이거든요. 식은땀과 답답함이 함께 오면 위험하다는 걸 아셨죠. 바로 119를 부르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혈관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 말씀이 3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매일 산책하고 계십니다. 정미자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영상 하나가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그냥 참다가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설마 내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70대, 80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예요. 그런데 심근경색은 나이를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죠? 지금이라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미자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손해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올 8가지 신호 중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다음엔 정미자님처럼 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심근경색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셔야 해요. 심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아닌 곳으로 말이죠. 등, 턱, 팔, 어깨, 심지어 배까지. 한국응급의학회 보고를 보면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 43%가 가슴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8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식은땀이 갑자기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 이건 절대 단순한 더위 반응이 아닙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산소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국응급의학회 자료를 보면 식은땀을 동반한 환자 중 43%가 심근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은땀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마와 목덜미에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등에서도 땀이 나요. 이게 더위 때문인지 심장 때문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위 때문이면 온몸에서 나지만 심장 문제면 주로 상체, 특히 가슴과 목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식은땀이 난다면 더 위험해요. 이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하거든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식은땀과 함께 메스꺼움, 갑작스러운 무력감이 온다면 무조건 119를 불러야 합니다. 물 마시거나 약 찾는 시간에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시는데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식은땀 나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오른쪽 가슴이나 턱이 아픈 것도 심각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만 아파야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서울대학교 응급의학센터 조사에서 오른쪽 가슴 통증으로 온 50세 이상 환자 중 22%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은 가슴 중앙에 있고 혈관은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혈관이 막히느냐에 따라 통증 위치가 달라집니다. 오른쪽 관상동맥이 막히면 오른쪽이 아프고 뒤쪽 혈관이 막히면 등이 아픕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통증의 양상입니다. 박재홍 69세님은 턱이 아파서 치과에 가셨어요. 그런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통증을 호소하시니까요. 심장 검사를 권했고 검사 결과 심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진통제만 처방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턱, 어깨, 등, 오른쪽 팔에 동시에 통증이 있다면 무조건 심장을 의심하세요. 특히 통증이 왔다 갔다 한다면 더 위험합니다. 지속적인 통증보다 간헐적인 통증이 오히려 심장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파스 붙이고 버티면 정말 위험합니다.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한 느낌, 이것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가슴 불편감은 협심증 초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한순환기학회 자료를 보면 협심증 환자의 35%가 체한 느낌을 주요 증상으로 보고했어요. 체한 것과 심장 문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소화불량은 음식을 먹은 후에 나타나고 트림을 하거나 소화제를 먹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심장 때문이라면 음식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소화제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가슴이 조이면서 속이 울렁인다면 소화제 대신 검사부터 받으세요. 식후 30분 이상 불편감이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명절 때 음식 많이 드시고 체했다고 생각하다가 쓰러지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답답하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숨이 가쁘고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거든요. 중앙응급의학연구소 조사에서 여성 환자 절반 이상이 가슴 통증 없이 피로와 호흡곤란만 있었다고 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면 반드시 검진받으세요. 무조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70대라도 건강한 심장은 계단 오르는 게 문제 없어요. 숨이 차다는 건 이미 심장이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피로감도 일반적인 피로와는 다릅니다. 심장 때문에 오는 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껴져요.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고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요. 이런 피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통증이 약하게 나타나서 인식을 못 하시거든요. 여성은 남성보다 가슴 통증 없이 심근경색 진단받을 확률이 1.7배 높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신경이 둔해져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정순자 70세님은 그냥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받았는데 혈관이 95% 막혀 있었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혈압이나 혈당 관리 중이시라면 이상한 피로감에도 무조건 체크하세요. 특히 새벽 통증은 더 위험합니다. 목이나 어깨가 뻐근한 것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단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장 통증은 목과 어깨로도 퍼집니다. 특히 왼쪽 어깨나 팔 안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다면 즉시 의심하세요. 어깨 통증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근육통은 특정 자세를 취하면 더 아프거나 덜 아픈데 심장 때문이라면 자세와 관계없이 아파요. 누워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픕니다. 어깨 통증이 팔로 이어지거나 손끝이 저리다면 꼭 심장 검사 받으세요.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어깨가 자주 뻐근하시다면 일단 심장부터 확인하세요. 심장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정형외과나 물리치료를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메스꺼움도 위험 신호입니다. 소화기 문제 같지만 심장이 약해지면 위장 쪽으로도 신호가 가요. 구토감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메스꺼움이 며칠째 이어지거나 식은땀과 함께 온다면 절대 위장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갑자기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몰려오는 것도 심장 신호일 수 있어요. 심리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장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심장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불안감은 공황장애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주로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지만 심장 문제로 인한 불안은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나타나요.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위험을 만드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서 단순당과 초과 공식품부터 줄이세요.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게 혈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당 음료 하나에 각설탕이 10개에서 15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빵이나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식들은 혈관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바꿔보세요. 흰쌀밥보다 현미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관에 부담이 적어요. 송경의 65세님은 매일 단 음료를 드시다가 혈관 벽이 두꺼워진 걸 발견하셨어요. 음료를 물로 바꾸고 간식을 과일로 대체한 지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당장 오늘부터 냉장고에 있는 가공식품을 점검해 보세요. 면도 조심하셔야 해요. 라면, 우동, 칼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국수 한 그릇이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려요. 면을 드실 거면 통밀면이나 메밀면으로 바꾸시고 채소를 많이 곁들여서 드세요. 걷기 습관도 꼭 되살리세요. 걷기는 혈류를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막는 가장 간단한 운동입니다.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 하루 3번 10분씩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식사 후 15분 산책을 하루 2번만 실천해 보세요. 식후 걷기가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바로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해서 혈당이 빨리 내려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저녁 식사 후 걷기가 특히 중요해요. 밤에 혈당이 높으면 혈관 손상이 더 심하거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층이나 3층 정도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3배 높아요. 수면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게 혈압을 올립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밝은 화면이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전 30분은 조명을 낮추고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고 시계 소리도 치우세요. 밤 9시 이후엔 밝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도 적게 마시는 게 좋아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카페인과 흡연도 반드시 줄이세요. 카페인과 니코틴은 혈관을 좁히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3배나 높아요.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줄이시고 흡연은 단계별로 줄여나가세요. 커피는 오전에만 드세요.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면 잠을 방해합니다. 커피 대신 녹차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심장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20분 후에 혈압이 내려가고 12시간 후에는 혈액 속 일산화탄소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점검하면 조기 대응이 가능해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6개월마다 기본 수치를 기록해 두세요. 검진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혈압은 120에 80 이하가 정상입니다. 공복혈당은 100 이하, 당화혈색소는 5.7 이하가 정상이에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가 좋습니다. 이 수치들을 수첩에 적어서 관리하세요.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셔야 해요.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 혈액이 가장 끈적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아침에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침 물 한 잔으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세요. 커피나 차로 수분을 대신하지 말고 깨끗한 물을 드세요. 소금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줘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가 적당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간장이나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보세요. 김치나 젓갈 같은 발효식품도 염분이 많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을 줄일 수 있어요. 입맛은 2주면 바뀝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곧 적응하게 돼요. 싱겁게 먹으면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심장은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단 음식만 줄이고 다음 주에는 걷기를 시작하는 식으로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근경색은 왼쪽 가슴 통증만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완전히 바로잡았습니다. 진짜 위험 신호는 식은땀, 체한 느낌, 턱 통증, 오른쪽 가슴 통증, 극심한 피로, 이유 없는 불안감처럼 우리 몸 곳곳에서 나타나요. 김영호님은 가슴 통증이 한 번도 없었는데 쓰러지셨어요. 반대로 정미자님은 식은땀과 답답함을 느끼고 바로 119를 불러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못 알아차렸느냐. 골든타임은 증상 시작 후 2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조치하면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단 몇 시간만 일찍 오셨어도 살릴 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넘기면 심장 근육이 죽어버려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완전히 회복해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당과 초과 공식품을 계속 먹고 운동 안 하고 담배 피우고 잠도 제대로 안 자면 혈관은 계속 막혀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혈관은 다시 깨끗해지고 심장은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체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심장혈관의 신호부터 의심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숨이 차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119 대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도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약하게 나타나니까 더욱 주의하세요. 남성보다 여성이, 당뇨 없는 사람보다 당뇨 있는 사람이 증상을 덜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검사 받으세요. 생활 습관도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단순당 줄이기, 걷기 시작하기, 충분한 수면, 카페인과 담배 줄이기, 정기 검진 받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심장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급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서 평생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속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결리시나요? 식은땀이 나거나 숨이 가쁘신가요? 그렇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심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10분으로 혈관을 되살리는 걷기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심장에 가장 좋은지, 식후 걷기의 정확한 타이밍과 방법,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혈관 운동,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운동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걷기 루틴 하나만 제대로 익히셔도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으신 적 있으신지, 주변에 이런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